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경제지표의 이해의 중요성을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순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후퇴기,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경제순환 주기란 무엇일까요? 경제순환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주기적으로 바이오 리듬이 존재해서 좋고 나쁨이 반복되는데요. 경제도 사람의 바이오 리듬과 비슷하게 일정한 주기로 좋음과 나쁨이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순환 주기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순환 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해당 과정을 크게 국면 하락기와 상승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아래와 같이 후퇴기, 침체기, 회복기, 하락기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등등 말을 사용하는데요. 경기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경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경기가 좋다라는 말은 소비가 활발하고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높은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다라는 말은 소비가 둔해지고 실업률이 높고 소득이 낮은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말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경기는 이자율, 물가, 환율 등등의 투자와 밀접한 요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잘 파악해야 하고 이자율, 물가, 환율들도 평소에 유심히 쳐다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원자재 정도로 구분 가능합니다. 즉 해당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반드시 경기 순환 주기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투자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피땀 흘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벌은 투자금을 무의미하게 날리지 않도록 절대로 묻지마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후퇴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경기 정점기에 있으면 버블을 우려해서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는데요. 서서히 최고점의 주식들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시점인데요.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기업들은 최고 실적을 발표를 연이어 내는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점을 지나고 본격적인 후퇴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가장 먼저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확연하게 경기 후퇴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정부에서는 경기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금리의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즉시 채권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최고점에 급락하다 보니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손절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을 거친 주가의 등락이 나오게 되고 주가의 하락 추세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오해하게 되면 주가 조정을 통해서 대세 상승 신호로 해석을 잘못해서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침체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경기가 후퇴기를 거치면 다시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해당 시기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멘탈이 붕괴되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어 투매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되고 환율은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후퇴기에 현명한 투자 전략 구사하게 되면 해당 시점의 높은 금리로 산 채권의 가격이 금리 인하로 크게 오른 덕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시세 차익 실현을 위해서 채권을 매도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채권을 처분하고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실물화폐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럼 저점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경기가 침체기를 거치면 어느 순간 저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해당 시기는 경기가 최악으로 좋지 않게 되는 시기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 감소를 통해서 기업은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주식, 부동산, 자산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금리 또한 낮은 수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해당 시기에 우리는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우선 주식시장 또는 상승의 기대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접점이 어딘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현금성 자산의 수요가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이기도 하기에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해당 이유로 인해서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공포심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잔여분을 투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에 팔게 되기 때문이죠. 조금만 기다림의 여유를 가져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회복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경기의 저점을 거치면 이제 드디어 회복기가 도래해서 경기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를 회복기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서서히 확장 국면으로 나아가지만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이 시기에 출구 전략 암시하는 기사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해당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현금성 자산을 주식시장이나 저렴한 부동산 또는 경기를 선행하는 특징을 지닌 원자재, 원유나 거리 등등의 시장으로 선호도를 높여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랑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경기의 회복기를 거치면 이제 드디어 화랑기가 도래해서 경기가 화랑세에 들어서게 되고 주식시장은 정점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수요가 많아져서 금리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해당 시기에 우리는 경기 과열을 예측해서 매력도가 떨어진 주식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시장으로 서서히 자금을 이동시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즉 높아진 주가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고 높아진 예금 시장의 금리가 매력적인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뉴스나 미디어 및 방송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고 주식시장은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게 되고 요즘 문제가 되는 비투를 하기도 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보상 심리로 인해서 뒤늦게 주식시장의 열기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동참한 일반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만약 망설이다 뒤늦게 주식시장에 합류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주의해야겠죠.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제지표의 이해 중요성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경제도 사람의 바이오 리듬과 비슷하게 일정한 주기로 좋음 나쁨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경제순환 주기라고 부릅니다. 둘, 경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주식과 부동산, 채권, 금, 원자재 정도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경기순환 주기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